25쪽의 검전기부터 앞에 잠깐만 복습하고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전자가 어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해 가면 전자를 잃은 물체는 전자가 원래 마이너스성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성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원자 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커지니까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하를 띠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애가 가져갔으니까 가져간 애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니까 음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죠. 대전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인력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찰시켜서 전하를 띠는 물체를 만드는 거니까 마찰 전기라고 하고, 근데 그 전하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도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정전기라는 말도 쓴다. 정전기라는 말도 쓴다. 그런 현상들 이제 뭐 비닐랩이 뭐 그릇에 잘 달라붙는다던가, 걸을 때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에 달라붙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다. 같은 전하를 띄고 있으면 밀어내고요. 밀어내면 우리가 청력이라고 하죠. 청력. 다른 전하를 띄고 있으면 잡아당기는데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전기 유도인데, 정전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금속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퍼져 있어요.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그 상태에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면, 근데 이때 가까이만 하는 거야. 가까이만. 갖다가 대는 게 아니에요. 갖다가 대면 마이너스 전자들이 막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까이만 하면 서로 반대되는 이제 전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오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그 마이너스로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이쪽에 전자가 몰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플러스가 끌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를 띄는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걸 정전기 유도라고 하고, 정전기 유도를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예요.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문장이 써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뭔 소리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를 치워 멀리. 그러면 돌아와요 원래대로. 전자들이 여기 몰려 있으니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검전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검전기. 검전기는 이제 전하를 띄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체가 대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잖아. 대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져갔더니 별일이 없어. 근데 검전기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검전기는 위에 금속 판이 있고 금속 막대기에 요 끝에 금속 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금속 박은 되게 얇은 금박지, 은박지처럼 되어 있어요. 은박지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밑에 이 금속 박이 오므라져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 이따가 잠깐 보여줄게요. 근데 플러스인 애를 가져가면 이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플러스가 오면 아래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옵니다.
전자가. 근데 아래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죠.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밑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돼. 근데 플러스면 서로 어떻게 돼? 밀어내죠. 그래서 금속박이 벌어져요. 벌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왜 그러는지는 아셔야 돼. 플러스를 가져갔을 때 왜 저렇게 되는지 아셔야 돼. 근데 플러스가 왔을 때 벌어지면은, 만약에 마이너스가 오면은 뭐 오므라들 것 같잖아요. 그 반대되니까 오므라들 것 같잖아. 근데 그래도 벌어져요. 왜 벌어지냐면 마이너스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자들을, 이 금속 판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얘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전자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위에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끼리니까 어떻게 돼? 얘도 벌어지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전이 되어 있는 애가 가까이 오잖아? 그럼 둘 다 어떻게 돼? 벌어지는 거야. 근데 대전되지 않은 물체는 그냥 벌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대전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전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같은 거리만큼 사실 갖다 대야 돼요. 만약에 음전하가 이렇게 더 많으면 전자를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는 애가 대전된 양이 많은 거죠. 이해 가시죠? 사실 세 번째가 좀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둘 다 벌어지기 때문에 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내는 방법이야. 근데 그때 그 전에 먼저 마이너스로 검전기를 대전을 먼저 시켜놔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잘 봐. 어려워 이거는. 이거 먼저 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플러스로 대전을 시켜 놓는 방법인데 마이너스가 확실한 애를 갖다 대. 근데 얘 어느 게 마이너스가 확실하냐면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랑 마찰시키면 이게 확실히 마이너스예요. 털가죽이 확실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가져갔을 때 전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벌어져 있어. 자 봐. 손가락을 대. 그럼 전자가 사실은 여기가 제일 멀었었는데 손을 대잖아? 그러면 내 손을 타고 내 몸으로 이동을 해요. 내 몸으로. 그 정도 이동해도 돼. 그 전자가 여기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벌어져 있던 애가 그냥 오므라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둘 다 떼. 동시에 떼야 되거든요. 동시에 떼거나 아니면 이거 먼저 떼고 손가락 떼고 얘 떼야 되는데 동시에 떼면 원래는 중성이었던 애가 전자가 내 몸으로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뭔 소리냐면 원래는 얘를 치우면 전자 요 4개 있고 플러스 4개 있으니까 중성으로 돌아가는데 요렇게 손가락 대고 치우면 전자가 모자란 상태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벌어져 있어요. 요 상태로 실험을 하는 거야. 플러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를 일단 가져갔어. 잘 봐라. 마이너스를 가져갔습니다. 플러스부터 하자. 그냥 플러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 플러스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라 하더라도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좀 더 많다라는 거지 전자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야. 플러스가 오면 여기 밑에 있던 전자가 또 올라와. 또 전자가 그럼 여기가 전자가 갔으니까 얘는 더 플러스가 되지. 더 플러스. 그래서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애를 가져갔더니 더 벌어져.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애예요. 엄청 헷갈리지? 어려운데. 자, 다시 해볼게요. 마이너스인 애를 가져가. 그러면 전자를 밀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전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가 중성이 돼서 오므라들어요. 오므라드는 경우가 생겨요. 오므라드는 경우. 오므라들면 얘랑 얘랑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는 애예요. 자, 어렵죠? 다시 해볼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와. 그러면 마이너스를 밀어서 밑으로 마이너스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벌어지는 거야,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검전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물체가 가까이 오면 더 벌어져. 내가 이 마이너스인지는 사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가 오면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플러스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중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므라들면은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검전기에 대전된 전하와 이 대전체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고 있어요. 다른 전하를 띠고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게 할게. 일단은 이게 플라스틱 막대고 이게 털가죽이야. 이게 마찰시키면 이게 딱딱딱 소리 나. 소리 나죠? 그러면 여기 대전이 잘 된 거고. 요거부터 해볼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잔뜩 있어요. 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끌려오잖아. 저번에 끌려온다고 했죠.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 그럼 여기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끌려오는 거야. 좀 상태부터. 그쵸? 이제 건전기를 볼게요. 건전기 지금 얘가 금속 박이 벌어져 있어. 지금 벌어져 있어. 이게 겨울에 하면 실험하면 이럴 때가 많아. 정전기가 발생해가지고. 얘도 내 손 때문에 바로 벌어졌다. 손 좀 여기 대볼래? 네, 나와보세요. 손 좀 다시 와주세요.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벌어져 있죠? 이게 전화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원래는 아무 짓 안 하면 벌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거 떼자마자 계속 벌어지네? 정상으로 돌아오질 않네. 오, 왜 이래. 나한테 지금 전자가 잔뜩 있나봐. 내가 손에 뭐가 있네, 지금. 좀 이따 해야겠다. 완전히 벌어졌네.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저거. 자, 문제 여기 안 푼 거 뭐 있나요? 10번? 자, 검전기에, 이게 검전기죠.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거를 금속판하고 금속박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가 금속판이야. 금속판. 이 아래가 이렇게 얇은 애가 금속박.
그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금속 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고 금속 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고 그럼 서로 밀어내니까 이게 벌어지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잘 따져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 한 게 몇 번부터 안 했죠?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볼게요. 10번도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고 할게요. 지금 좀 됐으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금속 박이. 그쵸? 금속 박이 내려와 있습니다. 겁나서 가까이 못 가겠다. 지금 겨울에는 건조해가지고 정전기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이게 마이너스 전하로 된 거야. 가까이 가져간다. 벌어지죠? 그쵸?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쵸? 왜냐면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 보이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면 벌어지고 플러스면은 뭐 오므라들 것 같거든. 근데 플러스여도 벌어져요. 원래 대전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 이제 명주홍겁이라고 해. 이거 명주홍겁 비단 홍겁 같은 건데 이거랑 유리막대랑 마찰하면 유리막대는 플러스로 대전돼요. 이거는 대전열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되진 않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면은 얘가 플러스로 대전. 플러스인에도 벌어져요. 벌어지죠, 그죠? 이거는 전자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래가 플러스니까 벌어져요.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런 거 대전 여부를 아는 거고 아까보다 덜 벌어지는데 얘가 그 플러스가 좀 세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잡아. 얘가 가져갔어. 가져간 다음에 손가락을 대는 거야. 잘 봐라. 손가락 대니까 오므라들었죠. 둘 다 뗄게, 둘 다. 뗐는데 벌어져 있지. 근데 이게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손을 대면 내 손 타고 도망오는 거예요. 여기가 전자가 모자라니까 지금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가 오면 잘 봐. 마이너스가 오면 오므라들지. 오므라드는 게 있어요. 오므라들죠. 오므라드는 거 보여? 근데 왜 그러냐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남아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오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플러스랑 전자랑 만나서 상쇄가 되니까 오므라드는 거예요. 오므라들죠? 근데 지금 플러스야.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옵니다. 더 벌어져. 플러스는 더 벌어져. 플러스는 더 벌어져. 왜냐면 플러스여서 벌어져 있는데 플러스가 오니까 밑에 남아있는 전자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플러스가 되니까 더 벌어져요. 알겠어? 어느 정도 이해가죠? 마저 문제 풀어주시고.
몇 번부터 맞추면 되지? 10번? 10번. 검전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예.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정전기 유도 현상 이용한 겁니다. 전화 종류도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처럼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자 수를 알 수 있다는 아니야. 전자가 몇 개 있냐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전체가 띄는 전화 양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정도로 비교할 수는 있어요. 많이 벌어지면 전화가 많은 거고 적게 벌어지면은 조금인 거고. 자,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금속판을 가까이 했을 때, 자, 마이너스가 왔어. 그럼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여기 위에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내려간 만큼 플러스입니다. 내려간 만큼 플러스 돼야 되고, 플러스가 오면 전자가 위로 올라오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아래가 플러스가 돼야 돼. 다른 거 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이겠죠. 플러스가 오면 전자가 위로 올라오고, 올라간 만큼 플러스가 돼야 돼. 아래는 원래 중성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12번 풀었나요? 답 맞췄어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쭉 하면 되나? 자, 이렇게 전하는 여기는 음전하가 더 많잖아. 마이너스 전하고 얘는 양전하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고무도 원래 잘 됩니다. 마찰전기 잘 뜹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 털은 이제 털 가죽이잖아. 털 가죽은 플러스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고무 풍선에는 마이너스 전하 양이 많아졌다. 이게 맞죠? 마이너스 전하 양이 많아진 겁니다. 털 가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둘 다 털 가죽으로 문제를 내. 털 가죽, 털 가죽. 그러면은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낸다. 그 다음에 15번에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아닌 거, 플라스틱하고 이제 머리카락 달라붙는 거. 터치 스크린도 사실은 이게 내가 다가가잖아.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모여요. 내 손가락 있는 대로. 터치 스크린도 전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자, 공기청정기는 이것도 정전기 유도 맞아요. 얘도 정전기 유도 맞고 1번이 틀렸네. 1번은 정전기 유도는 아니고 이거는 직접 마찰을 시킨 거잖아요. 이건 마찰 전기이고 나머지는 정전기 유도가 맞는데 공기청정기에 먼지들이 있어. 먼지들이 떠다니는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다. 공기청정기가. 그러면 얘가 전자가 저절로 다른 데로 가고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먼지가 달라붙어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표면을 도색할 때 그 페인트 이렇게 칠할 때 페인트가 골고루 달라붙어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페인트 입자를 이렇게 뿌려. 그리고 자동차 표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해. 그러면 그 페인트 입자가 자동차에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사기도 마찬가지야. 비슷해. 탄소가루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한 다음에 종이에 이렇게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 정전기 유도인데 얘는 마찰 전기입니다. 마찰 전기.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자, 이거 좀 어려운데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잘 봐요. 접촉해 있는 음박구다. 플러스가 왔어.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로 몰려갈까요? A 쪽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뗄 때가 중요한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음박구를 떼어내고 얘를 치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쪽은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의 이동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자, 이게 원래부터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전기에 금속판에 마이너스 대전된 플라스틱 자를 가까이 했대. 근데 마이너스 때문에 벌어져 있는데
마이너스가 또 오니까 또 밑으로 전자가 또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벌어지는 거야. 더 벌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대전된 전하의 종류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더 벌어져요. 마이너스 대전된 검정기에 마이너스가 오면 더 벌어집니다. 플러스가 오면 오므라들어요. 아까 손가락 대는 거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면 지금은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가에서는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속박은 플러스로 대전된다. 아, 마이너스죠. 틀렸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대면 전자가 여기까지 도망갔었는데 내 손을 타고 아예 도망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플러스가 맞는데요. 아래는 중성이 돼. 이렇게. 그래서 오므라들어요. 나에서는 오므라들고 검정기 속에 전자는 증가한다. 아니죠. 내 손으로 이동하니까 감소해야 하고 나에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랑 둘 다 떼. 그러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다에서는 검전기 전체가 플러스로 대전되고 다에서는 둘 다 플러스입니다. 지금 둘 다 뗐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한다 이거야. 19번도 안 된 거죠? 네. 자, 마찰을 합니다. 그러면 털 가죽은 플러스 전화,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 털 가죽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자, 20번에 자, 둘 다 털가죽으로 마찰했대. 그럼 털가죽이 플러스가 잘 된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둘 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움직임 화살표로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서로 멀어진다. 자, A와 B는 둘 다 마이너스 전화를 띱니다. 그 다음 21번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마찰한 후 마찰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찰이 안 됐었던 애죠. 전화를 띄고 있지 않았던 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전자들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가. 이렇게 왜 플러스가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은 어떻게 움직이냐?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움직인다. 일단 그렇게 쓰고 설명할게요.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로 대전되어 인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22번
검전기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박이 띄는 전하의 종류. 자, 금속박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전자가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죠, 이렇게.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합니다. 하여 금속박은 전자가 모자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내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뒤쪽에 핵심 문제 자, 78, 79 해볼게요. 안 돼있죠? 78, 79 그거 해보겠습니다. 틀린 거 위주로. 여기서 틀린 거 78쪽에서 뭐 있죠? 뭐 틀렸어요? 예? 2번. 자, 플라스틱자와 털가죽을 마찰시켰더니 플라스틱자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마찰 후에 털가죽도 마이너스가 아니죠. 얘가 마이너스면 털가죽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전자가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자로 이동한 게 맞지. 플라스틱자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전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털가죽에서 플라스틱자로 이동한 게 맞죠. 그 다음에 틀린 거 7번. 자, 이게 접촉을 하면은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 좀 달라요. 아까 전에 선생님 가르쳐줬던 거랑 좀 다른데, 접촉을 하면 여기 지금 플러스가 많지. 여기 모자라잖아요, 전자가. 그럼 전자들이 일로 가요, 이렇게 전자가. 전자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는 사실 아닌데, 일로 가서 대전체를 치움과 얘를 치움과 동시에 얘를 뗀다. 그러면은 전자들이 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전자가 둘 다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네, 얘는. 접촉한 걸 안 배워가지고. 일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둘 다 전자가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전기 유도랑은 좀 별개 문제여서 하여튼 요 상태가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8번.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 부분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합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들이 일로 오겠죠. 전자들이 일로 옵니다. 좀 어렵네. 그 다음에 손가락을 댄대요. 그럼 여기 전자 모자랐는데 내 손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일로 와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떼고 나면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마이너스로. 그래서 일단은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아니고, 자, B의 원자 핵이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 원자 핵은 어찌됐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원자 핵은. 자, 손가락의 전자가 금속 막대로 이동한다. 이게 맞고,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금속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전자가 많아서 손에서부터 온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대전돼요. 그 다음에 9번도 누구 9번 틀렸죠? 네.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알루미늄 캔에는 전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야. 얘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은 인력이 생기니까 얘는 알루미늄 캔을 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B에서 A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은 이제 오른쪽으로 끌려와야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10번. 자, 대전되지 않는 금속 막대 한쪽에 금속 바구를 매달고요. 한쪽 끝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왔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떻게 일로 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근데 여기도 또 전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금속 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전자가 여기로 가요.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게 서로 잡아당기죠. 자, 그래서 금속 막대기 내부 전자들은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금속 박구는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전체적으로는 그냥 중성이야. 중성인데 이쪽 부분은 플러스,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아니네. 내가 다 읽질 않았네. 네, 미안해요. 이렇게 했더니 금속 바구가 오른쪽으로 움직였군요. 아하, 그렇군요. 요 말을 안 읽었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왔는데 이렇게 움직였대. 예, 그러면 얘는 뭘로 되어 있었던 애야?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게 맞네요. 예, 리을 맞고. 가 부분과 금속 바구는 같은 종류의 전하로 되어 있다. 아니죠. 가는 플러스, 예, 금속 바구는 마이너스니까 다른 전하지. 기억리은 답은 4번.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털가죽으로 마찰하여 전자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요. 전자들이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아래로 내려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해야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네, 1번이 답이네요. 됐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류, 여기 앞에 해야 되는구나. 네. 전류 전압 저항 30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튼 그 정전기, 그러니까 멈춰있는 전기, 뭐 이런 거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흘러가는 전기들을 하는 거야, 지금은. 이제 흘러가는. 전류는 이제 전하의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그 밀어주는 힘이야, 밀어주는 힘. 그 다음에 저항. 저항은 전류가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 전기적인 성질을 띤 그런 입자들의 흐름. 전류는 전하의 흐름인데, 근데 지금 이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전자예요, 원래 전자.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사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긴 해요. 과학자들이 전류를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정해.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해요. 근데 정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동하는 게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어. 마이너스를 띤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어. 그래도 이게 전류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으로 모든 물리 법칙 같은 게 다 정해져요. 그래서 전류는 어찌됐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건데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야. 전자가. 실제는 전자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여서 원래는 방향 바꿔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됐어 이미.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은 반대다. 자, 이 도선의 단면을 보는 거예요. 이 도선의 단면을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자유로운 전자. 근데 원자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전류가 흐를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전자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죠. 전류는 일로 가는 겁니다. 전자는 일로 가고 전자 이동 방향하고 전류 이동 방향 반대다. 전류의 세기, 그러니까 흐름을 의미하는 건데 전류는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세기가 결정돼요. 그리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I라고 쓴 거는 전류를 의미하는 이게 약자야, 약자. 그러니까 I라고 그냥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식을 만들 때는 전류는 I라고 쓰고 전압은 V라고 쓰고 저항은 R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거야, 표현을. 아무튼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을 전류의 세기라고 해. 엄청 긴데. 그러니까 아무튼 1초 동안에 뭐 1쿨롱이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1쿨롱만큼 지나가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1암페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건 하지 않고 아무튼 요 단면을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거예요. 많이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단위는 암페어고 I는 그냥 전류를 표기하는 방법이야. 1암페어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가면 돼요. 쿨롱이라는 말 좀 어려운데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가면은 1암페어야. 1암페어. 하여튼 그러긴 해.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는 1000mA가 1암페어랑 같습니다. 자,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압력 같은 거, 압력. 밀어주는 압력 같은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이다. 단위로는 볼트 단위를 써요. 이거 읽을 때 암페어라고 읽어. 얘는 볼트라고 읽고, 쓸 때는 V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약자가 있는데, 얘는 전압은 그냥 V로 똑같이 써요. 전압을 V로 나타낼 거고, 단위도 볼트야. 단위도 볼트.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에서의 비유. 자,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흐르는 양 있잖아. 그런 게 전류야. 전류. 흐름.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 높이가 밑에 높이랑 높이랑 똑같으면 이게 물이 흐르나?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통이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게 물이 이쪽 한쪽 방향으로 쭉 흘러가나?
안 그러죠? 그쵸? 그래서 얘를 높여놔야지, 이렇게 높여놔야지, 어? 이게 높여놔야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높이지, 높이. 이거를,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요 높이 차를 수압이라고도 하고, 이게 높이 차로 나올 때도 있어요, 문제에. 요 높이 차가 높으면 흘러가고요, 수압이 높으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흘러갈 때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 전압이 높아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뭐 1.5V 이렇게 몇 볼트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런 게 전압이야. 전압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펌프는 이 높이 차를 일으키는 거니까 전지랑 마찬가지 개념이 되고, 수도관은, 이 수도관은 전선이랑 마찬가지가 되겠고, 목적이 물레방아 돌리는 거고 이거는 불 켜는 거잖아. 얘 둘이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압은 전압이랑 비슷하고 물의 흐름은 전류. 수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높이차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수압이라고 할 때도 있고 높이차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전류계와 전압계.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거고 전압계도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일단은 어떤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어디 적을 데가 없네. 아무튼 이렇게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지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전구 하나 켜져 있고. 회로라고 하는 건 어디 끊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쭉 연결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건전지 기호에서 요 길다란 게 플러스 극이에요.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전류라는 게 도선의 단면을 흐르는 전하의 양이니까, 잘 들어라. 이게 전류계를 설치하려면 이런 게 전류계인데, 이렇게 직렬로 설치를 해야 돼요. 직렬로. 아직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로 설치를 해야 돼요. 다시 여기 그림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이게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니크롬선 타고 저기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가는 길에 중간에 끊고 전류계를 연결했어. 끊고 전류계를 연결했어요. 이런 걸 이제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회로에.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는 전하의 양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끊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계는 여기 가는 길에 선을 하나 따서 여기 연결해. 이렇게. 이런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 니크롬선이 있는데 중간에 끊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전압계. 어렵죠? 병렬 연결한다. 일단은 설명은 다 할 건데, 문제를 좀 보면서 할게요. 34쪽에 잠깐 볼게요. 자, 봐봐요. 플러스에서부터 전류가 나옵니다. 이게 플러스 극이야. 이게 이제 전원장치야, 전원장치. 건전지 같은 거야. 전류가 이렇게 나와요, 전류가. 스위치 타고, 요 사이에 위치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사이에 위치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전류계를 갖다 놔야 돼요. 왜냐면 이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렇게는 병렬 연결하는 거. 병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전압계를 놔둬야 돼. 자, 근데 연결 어떻게 하냐면 여기 V라고 써져 있는 얘가 전압계야. 여기 A라고 써져 있죠. 몇 암페어 뭐 이런 건데 요게 뭐야? 전류계야, 전류계. 요게 플러스 극을 따라서 왔습니다. 전류계를 연결할 건데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단자가 있어요. 플러스 단자. 플러스 단자를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바늘이 거꾸로 가요. 요 세 개는 다 마이너스 단자거든요. 마이너스 단자는 요 쭉 따라가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요렇게 연결해야 돼. 이렇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자 병렬 연결해야 되고 요렇게 따라서 왔잖아요. 플러스를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인데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연결해야 돼. 마이너스 단자 쭉 따라가면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바늘이 거꾸로 갑니다. 그리고 전압계는 여기를 통과하는 전압과 여기를 통과하는 전압의 차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자, 다시 봐봐.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는데 봐봐요.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쭉 따라가서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한다. 아셨을까?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전류와 전압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한다. 네, 어려운데. 자, 여기가 요거는 플러스 단자고요. 요 세 개는 마이너스 단자인데 이 기계 하나로 범위를 세 가지 범위를 측정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자, 5A가 커요? 500mA가 커요? 5A가 큰 거예요. 이거 사실 0.5A입니다. 이거 50mA는 몇 암페어냐면 0.05A야.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었는데 전류가 얼마가 흐르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나는 한 50에 해볼까 하고 50에 연결해. 그럼 만약에 5A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 50mA까지 할 수 있는데 바늘이 어떻게 되면 0에 있다가 확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50mA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측정을 하면 자 5A 연결해서 측정을 했는데 바늘이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시면 돼요. 자 5지 여기 5. 요거는 3A가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잘 봐. 만약에 내가 이 바늘은 똑같은데 얘를 여기다 연결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500이죠 500. 이 끝에 값이 500이죠. 여기로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300mA구나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mA 연결했는데 바늘이 이렇게 가 있잖아. 그럼 50에서 쭉 따라가서 30mA구나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는 뭐 한 3A짜리인데 50mA 연결을 하면 최고값이 지금 50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0.05밖에 측정 못하는데 3A가 왔잖아요. 그럼 얘가 확 넘어가 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을 예상할 수 없으면 제일 큰 거부터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망가지니까. 근데 너무 작아. 5A 연결했는데 너무 눈금이 작아 이렇게. 움직인 게 거의 안 보여. 그러면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요. 더 갑니다. 그래서 측정하기가 더 쉬워지죠. 이렇게 측정을 한다.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긴 해. 자, 조금 어려워졌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 조금만 있다 하고, 개념 확인하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다. 전자는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해요. 전압. 단위는 V, 볼트 단위 씁니다. 볼트 단위. 그러니까 펌프는 이제 수압 차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전지랑 같은 역할을 하고요. 물레방아는 전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물의 흐름은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류계는 이제 흘러가는 양을 측정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 끊어서 여기 얼마나 흘러가는지 알아보는 거야.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고, 이때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갑니다. 자, 5번 잘 해보, 5번 아직 안 했죠? 5번 해보시고. 자, 연습을 하면 쉬워요. 3V에 연결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 소리잖아요. 3V에 있는 눈금을 읽는 거예요. 2랑 3의 중간이니까 이거는 2.5라고 읽으시면 되죠. 가에서는 2.5V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15V 단자에 연결했는데 눈금이 이렇다 이 소리야. 그럼 15랑 10의 중간이잖아. 그럼 이거 12.5라고 하시면 되겠죠. 30V에 연결했는데 눈금이 이러면 이거는 25네요. 25V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만 또 해보세요. 됐어요? 자, 잘 보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나오는 게 전류, 전류는 B 방향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옵니다. 3번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게 전자입니다. 자, 전자가 가는 거죠. 이게 나가 전자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예요.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은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라고 해도 되죠. 이거는 일단 맞고, 전류 방향은 나 방향이 아니지. 그 다음에 A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전류는 A에서 B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게 맞죠.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500mA 연결되어 있어요. 500에서 따라가셔야죠. 500에서 100mA지. 근데 100mA 보기에 있어요? 없지. 근데 이걸 고쳐야지. 그래서 0.1A죠. 0.1A. 소점 3개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0.1A 중요해요. 이거 0.1A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물의 높이 차라고 표현했죠. 여기 그치? 이게 수압이랑 같은 거야. 수압이랑 같은 건데 이게 전압이랑 같은 거.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고요. 펌프는 전지에 해당하고, 수도관은 스위치가 아니라 전선이나 도선. 그 답은 이거 틀렸고요. 스위치에 해당하는 건 여긴 밸브예요. 밸브. 앞에 책에 안 나왔지만
밸브를 열어야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스위치 눌러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요거는 맞고, 물의 흐름은 전류고, 높이차가 전압이다. 높이차 수압이고 전압이다. 됐죠? 자, 이제 오메 법칙이라는 거 해보겠습니다. 30쪽에 다시. 오메 법칙인데, 자, 전류랑 전압의 관계, 하여튼 이거를 오메 법칙이라고 해요. 밑에 있네요. 오메 법칙. 오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 일단 전기 저항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자, 1옴은 이 옴이라고 읽고, 이게 단위야, 단위. 이 사람 이름이 옴인데 자기랑 비슷한 문자를 찾는 거야. 오메가거든, 이게 오메가. 1옴은 1V의 전압이 걸렸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저항을 말해.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거야. 전류가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원자 핵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부딪혀요, 전자가. 그럼 저항이 발생하는 거야, 저항이.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거죠.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 물질의 종류마다 저항이 달라요. 근데 대개 금속은 저항이 작고 비금속은 저항이 큰 거죠. 니크롬선 이런 거는 저항을 일부러 크게 해놨어요. 열선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저항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길이가, 저항의 어떤 물질의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기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저항이 길어. 그럼 이게 지나가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항은 커지는 거고, 지나가야 되는데 길이 되게 좁아. 좁아. 그러면 저항은 또 커지는 거예요. 넓어야지 저항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호수가 되게 좁아. 그러면 잘 못 흘러갈 거 아니야. 이게 넓어. 그럼 잘 흘러가죠. 저항이 작아지죠. 자, 옴의 법칙. 전류랑 전압하고 저항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는 식이에요. 자, 잘 봐라.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많이 흐른다.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전압이 세요. 1.5V에 걸어주는 것보다 뭐 3V에 걸어주는 게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전류랑 전압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 있어요. 비례 관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흘러갈 거다. 자, 근데 자, 전압이 일정할 때 이제 전류랑 저항하고의 관계. 저항이 원래 전류의 흐름을 막는 정도잖아. 저항이 세면은,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겠어? 안 흐르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반비례 관계지. 정의상으로도 그렇고. 그쵸? 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요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게 오메 법칙이야. 너무 당연한 법칙이야.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를 자꾸 한글로 쓰질 않고 이렇게 그냥 약자로 쓰는 거예요. I는 R분의 V. I가 전류고 R이 저항이고 V가 전압이고, I는 R분의 V. 자, 이거 꼭 외워야 되고, 근데 이게 I는 R분의 V보다는 R을 양변에 곱해서 V는 IR이라고 외우는 게 훨씬 쉬워. 결국에는 이거를 외워요. V는 IR.
근데 양변을 R로 또 나눠. 그럼 R은 뭐야? R은 I로 나눠야겠네요. 양변을 I로 나눠. 그럼 R은 I분의 V. 공식이 3개가 나오는데 똑같은 공식이에요. 3개 다. 그래서 그냥 3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라고 하면은 V는 IR을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해. 발음하기도 쉽고 그냥 쓰면 되니까. V는 IR을 하나 외운 다음에 I는 얼마지? 그러면 이제 I는 어떻게 돼? R분의 V잖아. 이렇게. V는 IR을 하나 외우면 R은 어떻게 되지? R은 I분의 V잖아. 그렇죠? 네. V는 IR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도 외우셔야 되고, V는 IR은 꼭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전류 전압 관계. 그래서 전류계 전압계 다 설치한 다음에 실험을 한 거예요. 전압을 올렸더니 전류도 어떻게 됐어? 올라갔잖아. 비례 관계구나. 전압을 올렸더니 전류도 올라갔잖아. 비례 관계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로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도. 요게 맞냐, 요게 맞냐, 뭐 이런 거.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저항의 연결은 더 어려워. 요거는 진짜 다음 주에 하고, 일단은 오음의 법칙을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8번까지 해보시는데, 이런 거 이제 V는 IR을 써가지고 풀면은 엄청 쉽게 풀리는데, 6, 7, 8번 해보세요. 자, V는 IR이라고 꼭 쓰고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V는 IR. V가 전압이다, 전압. I는 몰라. R은 20이래. 그럼 전류의 세기는 20분의 3이니까 0.15네. 0.15. 그쵸? 네. 0.15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 마찬가지로 이제 V는 IR인데 저항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거야, R이. 그래서 V랑 I는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비례관계 2번이죠. V가 커지면 I도 커져야죠. 자, 전기 저항 물어봤죠? 예, 이것도 V는 IR로 푸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아무 점이나 찍고 해도 똑같이 나와요, 원래.
근데 여기 지금 3이랑 2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V가 3이죠, 3? I가, 이게 I입니다, 전류가. I가 0.2죠? 그러니까 R은 15ohm이겠네, 그쵸? 여기에다가 5 곱하면 이거 1 되니까. 근데 이거를 요런 점에서 해도 사실 똑같이 나오는 건데, 요런 점에서 해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4번이고요. V는 IR. 그래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써먹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전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하의 흐름이 전류고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반대입니다. 전류는 암페어 단위나 미리암페어를 쓰는데 1암페어는 1000mA 맞죠?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 맞죠? 1암페어는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이다. 꼭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저항 꼭 1옴에 흐르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이려면 이제 1V여야 해요. 1V고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A가 됩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압계가 병렬이고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단자 중 가장 큰 값부터 연결해야 되고,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해야 되고,
연결하기 전, 이 얘기는 안 했네. 다른 거 다 틀려가지고요. 0점 조절 나사로 0점을 조정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무슨 요 나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요게 이제 0점 조절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0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래서 그거 이렇게 살짝 돌리면 돌아가요. 바늘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0점 조절 나사로 조정하는 게 맞아요. 자, 요거 다시 풀어보면 A라고 써져 있는 게 뭐야? 전류계다, 전류계. V라고 써져 있는 게 전압계고,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되는데, 요 D랑 여기 플러스 극이잖아요. 그럼 쭉 따라가면 여기 플러스 연결돼야 돼. D랑 스몰 b랑 A는 요 C랑 연결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계 연결할 건데, 여기가 지금 플러스에 가까운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단자니까 D에 연결해야 되고, 요 C는 마이너스.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대문자로 먼저 봐야겠네. CD AB CD AB. 예, 4번이네요. 답은 4번이고요. 은근 헷갈리죠? 이게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 저항의 단위는 ohm이라는 거 쓰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전기저항 다르고,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기저항은 작아진다. 아니죠. 길어지면 이게 통과를 하는데 힘들어요.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전자가 도선 속을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요건 이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전부 다 V는 IR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V가 3이고, I는 모르고, R은 6이래. 그럼 0.5지, 0.5. V는 IR. V는 2고, I는 1이고, R은 모른대. 2죠, 2. V는 IR을 쓰면 무조건 나오는 거, 이게. V는 IR. I는 10이고, R은 20이네. 그럼 200이죠, 200. 200V. 0.2, 0, 2, 200. 2번이네요, 답은. V는 IR을 꼭 써서 푸십시오. 꼭 써서. 자, 저항의 연결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7번 같은 거 할 수 있나? 17번, 은 나중에 하자. 21번 한번 해보세요. 21번. 자, 요 500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500mA에. 그 500mA 따라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300mA야. 근데 300mA인데, 암페어로 쓰려면 0.3A로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고치는 게 중요하냐면, V는 IR 이 공식을 쓸 때, V는 볼트 단위로 할 거고, I는 암페어 단위로 할 거예요. 미리암페어로 쓰질 않아요. 미리암페어로 쓰면은 틀려요.
공식을 써먹을 때 요거는 오hm 단위로 할 건데, 자, 그 3V 연결되어 있죠? 3V에 쭉 따라가면 이제 이 절반인가요? 지금 다? 절반이네. 1.5V네. 그쵸? 1.5V.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푸는 거야. 니크롬선의 저항이 얼마냐? 전류 전압 아는데 저항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V는 IR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일단 쓰시고, V가 1.5, I는 0.3. R은 얼마여야 돼? 써놓으면 이제 당연히 보이죠. 5ohm이죠, 5ohm. 그쵸? 안 쓰고, 괜히 안 쓰고 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쓰기만 하면은 그냥 나누기이기 때문에 풀립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숙제를 좀 내줄게요. 80쪽에 80쪽에 1번부터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쪽만 하자. 1번부터 7번까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